네,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자, 평범하다는 것은, 어, 아주 이제 대단한 것이 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SNS 채널의 어떤 자기를 이렇게, 어, 자기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이상이 되거나, 근데 10만 명도 요즘은 뭐 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 30만 이상 되거나, 혹 그런 분들이 좀 이제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좋은 대학을 서울대 연고대 정도는 나왔다. 혹은 이제 해외의 꽤 이제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혹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제 임원이 되었다. 적어도 이제 한 대한민국 이제 한 50대 정도 되는 대기업의 상무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레벨에 올라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자기 책을 사줄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제 SNS 채널이 있는데 별로 사람들이 없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왔는데 별로 안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는데 별로 안 유명한 그런 직장에 다니고, 혹은 유명하긴 한데 그냥 내가 과장이나 차장에 불과하고, 직급이 좀 높다 해도 부장급 정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하는데 내가 한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이나 이 정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평범한 분들이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쓴다는 게 가능한 거냐? 첫 번째 질문이. 그 다음에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뭐 이렇게 겨우겨우 책을 낸다 하더라도 과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어떻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한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승부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써가지고, 딱 해놓고 말해서 책을 써가지고 이걸로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사고, 그리고 벤츠나 렉서스 정도 한 대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1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 따를 겁니다. 자, 별로 내세울 스펙이 없고 SNS 채널도 잘 돼 있지 않고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지방대를 나왔고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크게. 음. 그리고 이제 책을 쓴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승부를 한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잔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솔직히 한 10억이 아니라 10억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래도 한 10억은 좀 적지 않나. 그래도 한 이래저래 세금을 다 떼고 한 20억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나. 세금을 다 떼고 20억이라면은 토탈 수입이 적어도 한 40억에서 한 6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정도 될 수 있나 과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 당연히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상위 레벨에 있는 것이 책을 써가지고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도 사고, 노후 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좀 하고 싶은 거 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사는 어떤 레벨이 최종의 어떤 방향이라면,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 방향도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가능은 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100명이 책을 썼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이. 그러면은 100명이 책을 썼을 때 이렇게 안 되더라도 자, 평범한데 소위 지방에 좀 유명하지 않은, 누구나가 보더라도 유명하지 않은 그런 대학을 나왔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중소기업 아무 이름 없는 그런 회사 다니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내세울 만한 그런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학원을 미국을 갔다 왔다든지 하다못해 서울대 박사학위라도 사실 요즘 서울대 박사학위도 뭐 크게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 하다못해 서울대 박사학위라든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아니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범한 거죠. 뭐 없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진짜 평범한데 SNS 채널 자체가 뭐 수십만 팔로워가 있고 100만 이상 팔로워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웃긴다든지 좋은 컨텐츠가 있든지 외모가 출중하든지 말빨이 출중하든지 뭐 특정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이게 팔로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제 평범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책을 써가지고 승부가 되는 거냐? 일단은 첫 번째 기획 출판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냐? 기획 출판. 기획 출판은 출판사에서 출판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전액 다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통과하는 비율이 보통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는 거냐? 물론 기획 출판이 1000명 중에 1명이니까 실패 확률이 99.9%고 성공 확률이 0.1%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 출판은 어지간하면은 다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제가 책 쓰기 지도를 한 분들도 원고 투고 대비 90% 이상 기획 출판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뭐 쟁쟁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도 기획 출판이 되면은 어지간하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은. 그리고 이제 승부를 하는 거죠. 자,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어떻게 이걸 기획 출판을 하는 거냐? 일반인이 아무 내세울 게 없는데 믿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을 거는 평범한 사람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믿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내용이 좋은 책을 쓰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서 대중 독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컨텐츠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니까 책을 사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평범하고 해도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컨텐츠를 주면 사람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우울증 환자도 아니야. 우울증 겪어본 바도 없어. 그런데 내 친한 친구가 우울증이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 환자 이 친구랑 이야기를 진짜 좀 많이 해봤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책을 써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 그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독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컨텐츠를 쓴다면 사람들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주고 사본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한 권도 안 쓴 상황에서 기획 출판에 성공한다는 거는 그것도 내용만으로 성공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고 그렇게 내용만으로 기획 출판을 뚫었다면 대다수는 베스트셀러에 오른다고 봐야 돼요. 왜? 출판사들도 바보 병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 병신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책을 내는 데는 적어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수천만 원에.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광고비를 많이 쓰면 이게 억 단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을 진짜 막 종이 후지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적게 나갈 수도 있지,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획 출판한다는 거는 출판사에서 초판 2,000부가 소진이 안 되면 출판사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초판 2,000부가 팔려야만 손익분기를 넘겨요. 그러면은 출판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 4천만 원 돈을 썼잖아요. 썼는데 이게 초판이 안 나가면 3, 4천만 원 바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손해볼 책을 10권, 20권만 만들어도 웬만한 출판사 사장들은 다 그냥 파산입니다. 그렇죠. 돈을 쌓아놓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혹은 과거에 자기가 책을 엄청나게 큰 베스트셀러를 만들지 않은 이상은 뭐 바로 파산이죠.
그래서 택시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런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명문대를 나왔고, 예, 명문대. 소위 뭐, 스카이죠. 스카이를 나오고, 이렇게 해도 이제 책이 다수가 이렇게 뭐, 많이 갈 것도 없어요. 한 10권 정도 실패하면은, 10권 정도 책 안 팔리면은, 바로 그냥, 이런저런 잡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노가다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당장 취직은 안 되고 돈을 벌어야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얼토당토 안 한 책을 내주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면밀하게 판단을 합니다. 실수를 10번만 해도 이게 데미지가 엄청나요. 보통은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연속으로 실패하면은 출판사 사장님들 대부분 다 그냥 파산해야 됩니다. 파산하고 그냥 뭐 평생 그냥 지옥문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만 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 들면은 취직도 안 돼요. 예, 나이 들면은 그 50대 뭐 후반 넘어가면은 그냥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예.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면밀하게 판단을 해요. 면밀하게. 아주 날카롭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장님에게는 자기 와이프와 자기의 새끼와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 그분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서 엄중한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살이 막 떨리는 겁니다. 원고를 대충 볼 수 없는 겁니다. 친하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내용이 좋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대중들이 반응을 할 만하기 때문에 기획 출판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스펙이 없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기획 출판을 했다는 거는 대다수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도 보면은 평범한 분들인데 딱히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되게 키웠거나 출연을 되게 많이 하거나 자기 광고비를 많이 썼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출판 대비 80% 이상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 출판사가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해주고 그 힘으로 자동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범한데 내용이 좋은 책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기획 출판과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거의 대부분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책 쓰기와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10억이나 20억 혹은 30억 정도의 돈을 꾸준하게 벌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것도 답이 단순해요. 뭐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잠실에서 제주도로 왔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있는 우리 연구소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물론 뭐 떼거지로 찾아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제주도라고 하는 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목마른 사람이 물 파는 겁니다. 답답한 사람 찾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은 어디라도 가는 겁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구하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했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고 출중하면은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분야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 기회가 결국 돈이 되는 겁니다. 그 기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책 쓰기 주제가 시장의 트렌드가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뜹니다. 책이 많이 팔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나오고 방송 출연을 하게 되고 순식간에 떠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고공행진할 수 있어요. 책을 한두 권, 두세 권밖에 안 쓰는데 막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을 썼는데 이 주제가 시장성이 없는 주제야. 그러면은 막 책이 막 뜨고 막 방송 막 나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돼. 왜? 한 달에 한 5명만 와도 돼요. 왜? 한 명당
1,000만 원 받고 내 컨텐츠를 그 사람에게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명만 스몰 비즈니스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5천만 원, 1년에 6억, 이래저래 비용 제하고 5억 이렇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떼고 1년에 저축 한 2억씩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하면은 20억, 그리고 15년 하면 3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성이 낮아가지고 진짜 막 이거 막 완전 낮은 주제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공부는 뭐 한다? 배신하지 않는다. 공부했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틀어주면 돼요. 틀어주면 됩니다. 탁탁 틀어주면 돼요. 틀어갖고 다른 파트로 딱 가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디테일한 뭐 사업적인 방향까지 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잡아가지고 안 된다 하면은 약간 틀어서 가면 돼요. 예전에 뭐 그 삐삐 유행했지 않습니까? 삐삐가 유행했는데 삐삐가 지금 핸드폰으로 대체된 거 아닙니까? 그럼 삐삐가 다 사라졌느냐? 아니죠. 삐삐가 지금 그 키오던가 뭐 이렇게 그 카페 가면은 이렇게 벨 울리는 거 주지 않습니까? 진동벨. 그걸로 지금 다 대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또 엄청나게 또 화랑이잖아요. 삐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삐삐는 없어졌지만, 삐삐는 시장성이 종말됐지만은, 사라졌지만은, 이걸 약간 틀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기본적 응용은 살짝 해주면 돼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살짝 해주면 돼. 그래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뭐 평범하죠. 제가 보십시오. 동아대법대 나왔죠. 뭐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장동건 같은 외모도 아니야. 그리고 뭐 뭡니까? 뭐 책이 100만 부가 나간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채널도 지금 뭐 되게 뭐 크지가 않아. 그리고 난 큰 걸 바라지도 않고, 왜냐면 지금 가르치기도 사실 힘들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뭡니까? 찾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몰로 오니까 고가로 판매를 좀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한 거고, 그럼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이걸 했겠습니까? 아니죠. 책만 죽으라 썼죠. 강의 제안 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쇄로 돈을 버는 시대가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살짝 탁탁 튼 거야. 강의로. 그래가지고 독서법도 강의하고 유대인도 강의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독서 모임도 직원 2명 데리고 독서 모임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틀어보는 거예요. 틀어가지고 책쓰기 좀 사람들 오네? 그럼 이것 좀 하고 잠시 하다가 다른 거 가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책쓰기 잠시 하자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까지 10년째인데 하다 보니까 10년째 온 건데, 가다 보면 또 이게 탁 틀어야 돼 또. 그럴 때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틀면 되는 겁니다. 공부는 뭐 한다?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뭐 한다? 배신하지 않는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 항상 그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날 때 뭐 칼 갖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몸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맨몸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발달한 게 뭐냐? 보석 사업이거든.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 뭐 그런 거 몸에 지니고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머리에 지식, 탈무드. 그래갖고 문제 해결력을 키운 거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맨몸으로 있더라도 그걸로 승부를 해가지고 다시 또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겁먹을 거 하나 없습니다. 겁먹을 거 하나 없다.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답은 공부죠. 공부해가지고 내용 좋은 책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 줘야 돼요. 그리고 도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와 연구가 필요해요. 임상실험도 필요하고요. 임상실험이 뭐냐? 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다든지. 다른 사람은 그럼 다른 사람 마루타냐? 자기도 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료 코칭 해보고. 무료 코칭. 저도 처음에 무료 코칭을 800명 이상 했단 말이에요. 800명 이상을. 책 쓰기 무료 코칭을 800명 이상 했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분들에게 1시간씩 답을 다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800시간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돈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진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임상실험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실력을 쌓는 거지. 진짜 실력이 중요합니다. 이거가 있으면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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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제가 그 토익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부산에 동아대법대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을 때 서면에서 토익 학원에서 그
토익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강사님 이름이 장훈인가 뭐 그런 건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훈 맞을 거야 아마. 근데 그분이 학교를 동의대 나왔어요. 동의대. 근데 그분이 이제 딱 말했던 게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분이 부산의 대학 서열을 쫙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동의대 그분이 동의대 나왔어요. 동의대. 동의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동의대가 안 좋은 대학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순위를 막 이야기하는 거야. 부산대, 동아대, 뭐 부경대 이렇게 순위를 막 쫙 이야기해. 부산 대학 순위를 쫙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동의대 이야기 딱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동의대 나왔지만 토익은 내가 여러분들보다 잘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분 토익 그때 만점이었거든요. 토익은 여러분들보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제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참 인상 깊더라고. 그잖아요. 다른 거 못 해도 돼. 뭐 서울대 안 나오고 뭐 안 해도 돼. 이 기술은 내가 최고잖아. 이 기술은. 맞잖아요. 얼굴 못생겨도 돼. 지금 내가 연애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됩니다. 평범한 사람? 당연히 돼요. 예, 됩니다. 없어요, 사실은. 예. 서울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회생활은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핵심 능력을 파는 것인데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공부 안 하면 바로 밀리쁩니다. 그냥 밀리뿌는 거예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1타 강사가 누굽니까? 한국사 1타 강사가 전학래 쌤 아닙니까? 경북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리학 나왔죠. 석사로 역사학을 전공했잖아요. 한국 1타 강사 아닙니까? 전학래 쌤은 저한테 항상 이야기한 게 그거죠. 우리가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서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보다 한 3배 이상 노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전학래 쌤하고 책도 같이 썼지 않습니까? 공저로. 2명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고, 예. 저에게 또 등록금과 생활비도 8천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다 갚긴 했습니다만은, 19살 때, 제가 1년 일찍 대학 들어갔거든. 19살 때 대학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다 대주시고, 저 말고도 장학금 준 친구들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고, 금액 받기는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왜냐면 내가 제일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예, 그랬었죠. 어쨌든 뭐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결국 이렇게 다 될 수 있다는 거지. 책도 낼 수 있고, 배설가도 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저도 좋은 어떤 사례죠. 부산에 동아대 나오고, 나이 20대고, 대기업 가본 적이 없고, 고시 합격 경험이 없고, 토익 성적이 없고, 자격증이 없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 경험이 없고, 학점이 높지 않고, 그런데, 뭡니까? 책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쓰니까 기획 출판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걸로 다양한 강의를 하다가, 책쓰기 강의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고, 성공도 하고, 나이가 40 초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고도 제 생활은 되죠. 왜냐면 이제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월세하고 이자가 나오니까 일을 안 해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뼈 빠지게 지금 또 찍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은 돈이 벌리나 안 벌리나 일을 안 하면 폐인이 됩니다.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어떤 정당화하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주는 거죠. 돈이 1,000억, 1조 원 있어도 일을 해야 돼요. 100조 원 있어도 일을 해야 되고. 예.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미친 듯이 일하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미친 듯이 일하겠습니까? 예. 일 안 하면 바보 병신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저도 좋은 케이스죠. 아주 평범하죠. 아주 평범하다. 왜? 걸치는 게 없다. 명문대에 걸치는 것도 없고, 대기업에 걸치는 것도 없고, 고시도 걸치는 게 없다. 그런데, 어쨌든 기획 출판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돈도 웬만큼 벌었다. 세금 많이 낼 때는 1년에 3억씩도 냈다. 이겁니다. 물론 전학의 세금은 30억 세금 냈다. 27억 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 한 30대 중반에 그래도 뭐 세금 한 3억씩 내고 하면은 그래도 뭐 못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30대 중반에 연봉 3억 되기도 어려운데 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3억 정도 세금 내는 분들은 삼성전자 부사장 정도 돼야 그 정도 세금 내는 거죠. 사실은. 아니면 삼성전자 전무급이나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세금 그 정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30대 중반에 삼성전자 부사장 되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뼈 빠지게 노력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뼈 빠지게 노력하니까 뭐 해라? 연구해라 이거야. 자기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라 이거야. 그것만이 답입니다. 요령 부리면 안 돼요. 요령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책이 많이 안 팔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봐. 20대 때. 뼈 빠지게 고생하게 되거든. 믿을 구석 없고, 막 허벌판에 막 했는데 안 되고, 막 계속 안 되는 거야. 인생 보면 막 막막한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인생 막 20대부터 막 달리고 이런 것보다는 인생이 막 20대 때 막 하루에 열 몇 시간씩, 17시간씩 일을 하고 했는데, 20대 때는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30 초반까지도 적어도 한 두세 시간, 세네 시간씩 일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뼈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결국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뼈 빠지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뭐, 지금 밤 12시 35분입니다. 요즘 계속 유튜브를 밤에 찍네, 자꾸. 그래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힘이 들어. 사는 게 뭐 힘이 들지 뭐 힘 안 들 수 있나. 나도 어제 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도 진짜 힘든 거야,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막, 물론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이 폐인되니까. 근데 뭐 돈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 자체가 힘은 든 거지. 힘은 든 겁니다. 나도 힘이 들어요. 책도 읽어야 되지. 책도 써야 되지. 다른 사람들 가르쳐야 되지. 가르치는 것도 이게 이제 지식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맨투맨 교감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도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유튜브도 이걸 완전 사업화해가지고 막 직원 두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될까. 그래 직원들 한 두세 명 두고 지금 혼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찍고 있는 거거든. 혼자서 뭐 집에서 이렇게 뭐 편안하게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제3의 어떤 길들은 없는 것인가. 뭐 여러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 하고 그리고 뭐 힘이 든 거거든요. 일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또 책 쓰기 이걸 지도는 내가 또 지도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특강도 해야 되고 모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책이 이제 끝까지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하여튼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밤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내 인생도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힘든 게. 근데 뭐 힘이 든 게 당연한 거지 인생이. 힘이 든 게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가 힘이 든 거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겁니다. 그리고 뭐 SNS 채널을 좀 키우고 그런 다음에 책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SNS 채널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채널 키우기보다는 바로 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채널을 서서히 키워가고 유료 채널에 출연 제안을 해가지고 출연을 하고 이런 방법들을 한번 구사해 보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길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한 방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이게 20억, 30억 이렇게 모은다고 했을 때 1년에 1억씩 30년 모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저축을 5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7, 8년, 뭐 한 10년 정도 5억씩 이렇게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 떼면은 5억 벌면 세금 떼면 2억 5천이거든요. 2억 5천만 원 딱 손에 쥐고 생활비는 한 5천 쓰잖아요. 못해도 한 4, 500 쓸 거니까. 많이 모으면 2억입니다. 그죠? 연봉 5억일 때. 2억을 한 10년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럼 20억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점프업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돈이 루틴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 할 이야기는 많은데 차차 또 하도록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간절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좀 쓰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좀 자리를 좀 잡고 하기 위해서는 좀 악쓰고 열심히 좀 해야 됩니다. 이빨 꽉 깨물고요. 그리고 안 되면은 뭐 그냥 죽겠다는 좀 각오도 필요합니다. 예, 죽겠다는 각오도 좀 그런 각오 필요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할 땐 좀 하고 놀 땐 좀 놀고. 예, 물론 나는 이제 지금 보니까 좀 뭐 설렁설렁한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을 때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기반 좀 잡고 그래도 한 돈도 한 2, 30억 모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좀 해야죠. 근데 40대 초반에 뭐 혹은 50대 초반에 2, 30억 모으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 절대로. 예, 그래서 열심히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보도록 하죠.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